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부터 차별을 받아오다가 부모님에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남자로서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시댁 일로 함께 고통받았던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님과 절대 왕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씁쓸하네요. 아내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은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저희 부모님은 보태줄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대학 때부터 제가 알아서 전부 다 했습니다. 장학금을 놓쳐서는 안 되었기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 많이 주는 알바 자리만 골라서 다녔습니다. 용돈도 벌고 옷도 사야 했고 교재비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대학 때 장학금을 한 번 못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딱 한 학기 등록금을 저희 부모님께서 대주셨는데 이 일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해서 회사를 다니게 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은 한 학기 등록금 대주셨던 것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간 이유 없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숨이 차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몰랐네요. 반면에 아내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입니다. 평범한 집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귀한 딸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아내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알바 때문에 술자리에 못 나온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제가 독립심이 강해 보인다고 저를 많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외동이었다면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남과의 비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라서 동생과 차별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부모님께 지원을 받으며 그 지원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동생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도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기도 했고 제 고통을 아내와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힘들었던 것을 본인에게 말하지 않고 저 혼자 괴로워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위로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의 괴로움 때문에 아내에게 막말을 했던 것이 저는 미안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 물질적 지원 등을 친정에서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아내는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것은 제 동생이 결혼한다고 할 때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생에게 8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아내와 저는 모은 돈이 비슷했습니다. 처가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저희는 아직 아이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내에게 아이 소식이 왜 아직 없는 것이냐며 은근히 눈치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 제사에 가지 말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연차를 쓰고 제사에 갔습니다. 제사는 1년에 4번 있습니다. 이런 아내에게 저희 어머니는 부부 사이가 안 좋냐, 몸에 문제가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둘이 재밌게 살다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저에게 부모님으로부터 8천을 지원받을 것인데 그 돈이 너무 적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생이 지원을 받는 것을 좋아해 주지 못하는 못난 형입니다. 동생을 질투나 하는 나쁜 형입니다. 저도 많이 화가 났지만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시댁에 잘하려고 하는 아내가 미워 보이기까지 하는 못난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부모님으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인연을 끊겠다고요? 아내는 이때 제가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저지를까봐 무섭기도 했지만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까봐 무섭기도 했답니다.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 댁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는데 다리가 풀려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더군요.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아내는 집에 와서 저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아내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왜 저와 동생에게 그렇게 차별을 두시냐고 물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넌 알아서 하잖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고 가슴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일은 엄마 아버지 장례식장 뿐이라고요.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옆집 할머님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주니 들어오셔서 아내와 함께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우는 아이처럼 그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별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저는 겨우 회사를 다니며 정신줄을 부여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결혼식, 아버지 생신, 제사 등이 있었지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가 났다고 하나뿐인 동생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은 나쁜 형입니다. 동생이나 질투하는 못난 놈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가에만 알렸고 처가 식구들은 많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닮은 씩씩한 아들이 태어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또 아내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과일을 보낸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아내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며 안부를 묻고는 가끔 제가 별말 없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하더군요. 제 마음을 풀어주고 저희 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도록 만들려고 하길래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의 전화를 받아준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연을 끊었는데 네가 왜 주저넘게 나서냐? 는 막말을 하며 착하기만 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고 아내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다고 합니다. 말없이 울고 있는 아내에게 그냥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냥 연락도 하지 말라고 이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착하기만 한 아내가 저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혼자 착한 척하려 했던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하며 아내는 저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착한 아내에게 성질이나 내는 나쁜 남편입니다. 다음날 아내가 저녁에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아침에 아버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젠 아내도 못 참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께 딱 잘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로 뭐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는 아버지께 필요한 것 없으니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했답니다. 아내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남편은 아버님께 주워온 자식이고 도련님만 친자식이니 도련님과 잘 사시면 된다고 했답니다. 곧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럼 내가 내 손주도 못 보냐고 하시길래 아내는 미운 자식이 낳은 손주가 뭐가 예쁘겠냐고 했답니다. 그리고 동생네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도 차별을 받을 것이 뻔히 보인다고 했답니다. 우리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받게 둘 수는 없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도 제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나중에 장례식에서나 뵙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천륜을 들먹이길래 천륜을 저버린 것은 부모님이고 내 남편은 부모님이 내친 자식이니 쓸데없이 전화해서 우리 부부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 했답니다. 우리는 곧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고 이사도 할 생각이니 관심 끊으시고 이제 동생이 결혼을 했으니 곧 그쪽에서 아이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잘 지내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제 부모님에게 버릇없는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가 못 참겠다고 하더군요. 제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내가 저희 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들은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죠. 저는 나쁜 자식이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살렵니다. 여기에 털어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의 상처를 보듬어 주느라 힘들었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든든한 아내가 있고 곧 예쁜 아이가 태어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아무 걱정 없이 쓰니님 생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 쓰니님 정말 멋지십니다.